2021년의 마지막 달,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영화 아사코를 통해 대중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알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가 말이죠. 드라이브 마이 카. 언뜻 보면 크게 와닿는 제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평범해 보이는 제목 속 아주 커다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공인 가우쿠와 오토는 부부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연결해줄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아이라는 강력한 결속의 고리를 말이죠. 그 이후 두 사람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섹스도 곧잘하고 서로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하나 비어있는 허전함, 그것이 아이였습니다. 이 단절은 별로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내 오토의 불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심사위원으로 출국하려던 가우쿠가 현지 사정으로 출국이 하루 미뤄진 사이 아내 오토는 내연남을 집으로 들입니다. 가우쿠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던 가우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장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고 내연남을 후드려 패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잘못한 사람인 마냥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상황을 외면하죠. 가우쿠는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를 돌려놓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비난하는 게 옳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잘못한 쪽은 가우쿠가 아니라 오토 쪽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가우쿠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내연남과의 불륜을 목격한 그날 이후 그 의심은 확정이라는 떼어지지 않는 딱지를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 오토를 똑바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외면하려 애썼고 틀어지는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쪽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물론 그녀의 노력은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통의 시도야말로 단절의 시대를 끝낼 백신과 같은 존재였음이 곧 드러나게 되죠. 가우쿠가 소통의 힘을 깨닫는 건 히로시마의 연극제를 돕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는 가우쿠는 무대 총감독으로서 이 연극에 참여하게 되죠. 오디션을 보던 중 유나라는 한국인이 등장하며 영화는 언어의 벽을 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럼에도 절도 있으면서 섬세한 그녀의 수어 연기에 가우쿠는 매료되고 말죠. 그녀는 그곳에서 윤수를 만나 정착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답답함도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진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들 부부에게 식사 초대를 받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 유나와 윤수 역시 가우쿠처럼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단절, 결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시련과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으니까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단절 대신 소통이라는 결합으로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유명한 배우와 각본가 부부였던 가우쿠와 오토는 같은 위기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언어장애가 있고 삶의 터전까지 옮겨온 유나와 윤수는 이를 극복했죠. 아이러니한 상황 속 두 부부의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점점 크게 벌어졌고 두 부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히로시마에서 가우쿠 대신 운전을 맡게 된 전속 드라이버 미사키. 그녀는 무뚝뚝하고 부침성 없는 성격이지만 뛰어난 운전 솜씨를 가진 인물.
운전 중 연극대사 연습을 하는 가오쿠에게는 무뚝뚝한 성격까지 장점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자 운전자가 주는 편견,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로 녹음된 연극 연습 테이프를 공유해야 한다는 불편함, 모두 가오쿠에게 달갑지 않은 것들 뿐이었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라이빗한 자동차 핸들을 넘겨야 한다는 것. 이 자동차는 단순히 공간을 이동시켜주는 편리한 물건이 아니라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상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핸들을 넘김으로써 그는 오히려 해방이 됩니다. 자신을 지독하게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외면했던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드라이버인 미사키가 자신과 같은 동료의 사람이었단 것. 언뜻 두 사람은 상반된 인상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을 쌓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우쿠와 달리 누구에게나 무뚝뚝하고 일용직 같은 운전수 일을 하는 미사키를 동등한 선에 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두 사람은 결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 아내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자 이를 피하다 아내의 죽음을 늦게 발견한 가우쿠. 그리고 폭설로 무너진 집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본인만 도망친 미사키. 두 사람은 각각 아내와 어머니의 죽음이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억지로 그 일상을 견뎌간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죽음의 목격 이후 아무리 세게 페달을 밟아도 두 사람이 탄 자전거는 헛바퀴를 구르듯 제자리에 멈춰버렸으니까. 하지만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피할 수 없던 죽음이란 그림자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고 이들이 상대방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사람은 이 과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영화는 상처 입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단단해져가는 과정을 로드무비의 형식을 빌려 풀어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인물도 있지만 그 인물의 폭주 역시 다른 의미의 해소라고 받아들인 저에겐 이 영화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느끼게 된 등장인물들의 삶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택이란 단어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헛된 망상과 막연한 핑크빛 미래를 그리게 되니 말이죠. 그렇기에 내가 가지 못했던 그 길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선택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선택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 더 빨리 대화를 했다면, 더 빨리 가까워졌다면 이러한 가정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그 당시 주인공들의 심리를 깡그리 무시한 이기적인 해석이니 말이죠. 비록 이들이 밟고 있는 땅에는 웃음보다 눈물이, 기쁨보단 슬픔과 아쉬움이 더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내딛는 투쟁이 눈물겹게 반가웠습니다. 아직 21세기가 2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불과하지만 이 20여 년 동안 최고의 일본 영화를 꼽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단순한 행복론의 설파도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희망찬가도 아닌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주인공의 생존 영화였던 이 작품을 말이죠.